네, 오늘 모처럼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하락분에 미치지 못해서 조금 더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전 세계 증시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기회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우리가 바닥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겠지만 그래도 또 연저점을 경신하고 어제는 또 패닉 셀링까지 나온 우리 시장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봐야 될까요? 예, 지난 저점이었던 2270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저희 뭐 기관 투자가들도 굉장히 패닉이었고요. 어제 이제 여러 매니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기관의 로스캅도 어제 뭐 나왔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바닥에서 기관 투자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 모두 힘든 지금 증시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이 하락 조정이 이제 거의 이제 끝물에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오늘 밤 내일 이제 발표될 뭐 PC 발표가 크게 의미 있는 지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10월 달부터는 물가 관련된 지수들도 좀 안정화되고 어제 또 영국은행의 공격적인 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급 전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페드에 의한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스러운 이상도 이제는 조금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관의 로스커트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까지 이 물량이 나오면서 시장 더욱더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네. 신용 잔고와 관련된 이야기 잠깐 들어봤는데 나올 만한 물량은 다 나온 걸까요? 어떻게 이 부분은 해석을 하세요? 네, 지금 지난 7월 4일 날 우리 시장이 저점을 기록했을 때 신용잔고가 17조 2천억까지 빠졌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고점이 한 25조 수준이었었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6,700억의 신용 반대 물량이 나오면서 17조 6천억까지 기록하면서 지난 저점 수준까지 신용 잔고가 줄었고요. 물론 여기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신용 물량이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화된다면 반대 매매는 오늘 정도면 이제 일단락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신용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에 달하던 신용 잔고가 지금은 한 250조 정도 털리면서 신용 잔고가 꽤 많이 털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는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국면이 나오면 일단락 됐다라고는 봐지는데요. 신용 이자율이 도대체 얼마인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신용 이자율도 9%에서 1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나라 신용 이자율도 10%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신용으로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용에 의한 신규 자금 유입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신용 매매를 하는 것의 위험성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네. 각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렸고 영국에서는 이런 가운데 국채시장이 개입을 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도 올라갔고 우리 시장에도 어느 정도 훈풍이 됐는데 이 부분의 안정 효과가 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상승에 그칠까요? 네. 영국이 왜 저렇게 과감한 액션을 이제 갑자기 취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과거에 2011년, 12년도에 그리스랑 뭐 포르투갈 그때 당시에 스페인 등등 피그스 국가 남유럽 문제가 불거졌을 때 2012, 13년도에 그리스 국채가 24%까지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리스 국채로 인한 그 채권자들한테 그리스 국민들이 그만큼 고금리의 이자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영국이란 나라와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만약에 4%를 넘어가게 된다면 미국은 말 그대로 채무국이고요.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의 고금리의 이자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영국이 어제 긴급
적극하게 시장 개입을 하면서 그 금리를 낮추는 그런 액션을 취했고요. 연준도 그런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놨지만 미국 정부의 지금 부채 규모가 21조 달러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3경에 가까운 돈인데 지금처럼 고금리가 유지가 되면 미국이 물어야 되는 이자만 1년에 1,000조 가까운 상황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기축통화국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고금리를 내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지금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고금리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금리가 지속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뭐 올해 연말까지라도 보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영란은행은 지금 금융시장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정부에서 지금의 혼란을 야기한 것이 대규모 감세안 아니었겠습니까? 이 네, 감세안은 맞습니다. 뭐 변화한 게 없고 영국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이어질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란 러시아의 전쟁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게 유럽이다 보니까 미국의 CPI가 8%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CPI가 10%나 나오면서 물가에 대응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고물가보다도 고금리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정말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물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던 원자재 가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도 40% 이상 빠지면서 이제는 앞으로 물가가 잡힐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을 하면서 이런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과감한 액션 변화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은행도 국제시장 안정을 위해서 5조 원을 긴급 투입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채권뿐만 아니라 증시안정기금 2020년 코로나 때도 증시안정기금을 만들어 놓고 한 푼도 못 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 0.8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과감한 좀 액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시장이 어지러웠을 때도 증환펀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네. 집행이 된다면은 거래소 혹은 뭐 코스닥 시장까지 어느 정도의 반등 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을까요? 네. 그때 당시에 PBR이 0.5까지 빠졌었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0.8인데 금융위기 상황이라든지 그때 미국의 실업률이 10% 이상 올라가고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32%까지 급감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PBR 0.8 이하로 잘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2018년에서 19년 넘어갔을 때 고금리 상황에서도 그리고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미중 무역 분쟁 갈등 속에서도 우리나라 코스피가 0.8에서는 항상 반등을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정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큰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에서는 계속 매수 타이밍을 아마 노리고는 있을 건데 지금과 같은 0.8배 수준에서 과감한 액션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의 또 금융당국의 과감한 액션을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미국 영란은행의 액션으로 인해서 미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112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온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의 추세를 바꾸기에는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네. 동일하십니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1985년 9월 22일 날 왜 플라자 합의를 했을까? 그때 달러가 너무 강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액션을 취했고요.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조차도 이런 식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달러로 환전을 해보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 기업들도 지금 너무 지나친 강달러에
약간은 볼멘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요. 그리스 위기가 있었던 아까 남유럽 위기가 있었던 2011년 초에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처럼 치솟았지만 1년 지나고 보면 빠르게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됐었고요.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 3월 달에도 1299원 갔었지만 그해 12월 달에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이 깨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 말에도 우리나라 환율이 2009년 초까지 1,560원을 가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1,100원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환율이 내년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은 아마도 시장이 어느 정도 물가가 잡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가 나오는 10월 말부터는 달러 강세 현상도 빠르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달러 강세가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요즘에 물론 달러 대비해서 유로화도 그렇고 기타 통화들이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 원화의 약세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내에서도 지금 가장 취약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1,400원이라는 이 환율을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전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IMF 때 말고는 1,400원 이상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을 갖는 거는 맞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달러의 나홀로 강세 현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96년도에 태국 바트화가 무너지고 97년도에 아시아 네 마리 용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외환 위기 상황으로 번지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한 예로 최근에 이제 중국발 위기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무역 수지를 보면요. 이번 8월까지 벌어들인 무역 수지 규모가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800조 정도의 돈을 벌었었는데요. 달러로는 6,700억 정도 달러를 벌었었는데 벌써 8월까지 작년 1년치의 무역 수지를 다 달성을 했고요. 올해 전체로는 1조 달러가 넘는 무역 수지. 그렇다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400조가 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위기에 대한 우려는 여의도에 보면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콩국수집이 하나 있잖아요. 그 콩국수집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우려감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나홀로 달러 강세 현상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아시아 전체의 어떤 외환 위기 가능성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딱 와닿게 또 설명을 쉽게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우리 기업들의 3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약간씩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상황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 투자의 의견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우리가 한 생각해 보시면요, 97년, 98년 IMF 때 내가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당시에 환율이 1,99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내가 주식을 샀었더라면 그때 1,56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었고요. 2020년 3월달 코로나 때 내가 주식을 샀었더라면 그때 1,299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이러한 혹독한 경기 침체 속에 앞으로도 기업들의 실적이 망가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를 향후 1년 동안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고환율에서 3분기 실적이 이제 곧 10월 달부터 발표가 되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아주 많이 낮춰져 있고 시장 전망에 대한 어두운 전망 속에서 기업들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올 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의 모든 수많은 걱정거리를 무시할 수 있을 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환율 상황으로 보면 이번에 발표될 어닝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 부분이 주식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투자 철학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또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의 또 고견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